자, 보면 개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긴 문제가 6문제 중에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1번, 2번 이렇게. 이렇게 긴 거 나올 때 명 짧은 사람은 또 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틀린 거 몇 번이에요? 이렇게 길면 정답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2번처럼 이런 것들은 정답 처리 틀린 거 찾으면 안 되죠.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거는 옛날 돌아가는 거네요. 여기 지금 1번에서 다음날 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 옛날 용도로 돌아간다는 거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1번, 2번은 맞는 건데 숫자가 기본적으로 구역 지정하고 3년 된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날에 다음날 개발구역 해제되잖아요. 해제가 되면 사업 시행 안 해서 해제되면 도시적으로 의제한 것, 지구단위계획 의제한 것은 옛날로 다 돌아가잖아요. 없어져 버리고. 그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같은 게 원래 개발계획을 먼저 짜고 구역 지정하지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 전체 면적의 주거, 상업, 공업적 면적 합쳐서 100분의 30 이하인 곳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고루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이따가 다시 설명하려고 제가. 자, 토지 소유자가 구역 지정 제한할 때 면적의 3분의 2 이상, 물론 토지 등 소유자거든요. 동의 얻어야 되는데, 자, 실시계획, 이거 1번 문제 5번 지문이 틀렸다는 것만 알면 정말 내공이 짱짱한 거거든, 사실은요. 5번을 읽어보면 문장이 틀렸는데 보통의 레벨은 다 5번 지문은 맞다라고 합니다. 문장 완벽하거든요.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다 정답 5번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구역 지정을 먼저 해야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야간 수업도 없고 도시개발법을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자, 제일 먼저 구역 지정을 한번 가볼게. 이걸 구역 지정을 먼저 해야지 누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냐. 그래서 여러분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원칙으로 아무나 지정하면 안 된다. 시도지사.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 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자,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 여러 번 내먹었거든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연하죠.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관련 부처 장관이 장관 찾아가서 요청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으면 자기들끼리 만나서 뭘 먼저 하고 협의를 누가 지정할래? 협의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돼서 박 터져서 난리가 날 때 이렇게. 시도지사 대도시 간에 협의가 안 될 때. 그 다음에 천재지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 들어올 때. 그러면 원래 시도 대도시급 정도 돼야 지정을 한다.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래서 애들 다 합쳐서 뭐라고요?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이 표현이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구역의 지정권자. 그러면 말단 시군구청장은 지정해요, 못해요? 못하지. 시군구. 그죠? 시장운수 구청장은 지정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고? 요청을 하죠. 누구한테 가서? 지정권자에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위에 시도지사. 이거 1년을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 요청. 그래서 시장 운수는 도지사, 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가서. 시장 운수구청장은 뭘 한다고? 요청을. 누구한테? 그 상급청, 시도지사한테. 지정권자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또 시군구에 가서 제한하는 제도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개발구역은 구역 지정권자가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자, 개발구역 지정하는 면적을 볼까요? 다 5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5반을 하게 되면 혼자 공부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하게 되거든, 사실은. 자,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지정할 수 있죠. 주로 도시지역이지만 도시지역 외 지역도 이제 이따가 문제 제대로 풀려요.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얼마 이상? 10,000 이상. 또 외우는 거예요. 공업지역은 30,000.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10,000 이상. 자연생산녹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도시지역 외 지역은 얼마 이상? 300,000 이상으로 지정하자. 그런데 이 면적 이상으로 해야 되지만 취계지라는 거 있었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 관계 없이. 그러면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개발구역 지정되면 그 동네가 도시지역에서만 지정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을 신도시 들어선다고 구역 지정하자. 그러면 도시적으로 용도 변경된다니까요.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럼 머릿속에는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걔는 도시지역이든 아니든 공통분모가 바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따로 지정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됐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 내? 우리 지구단위 배울 때 지구단위계획부터 짜요? 지구단위계획구역부터 지정해요? 그것은 당연하지.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계획 짜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 구역 지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정권자가 얘네들 중에서 시행자를 정해주면 그 사업 시행자가 바야흐로 언제 착수하고 언제 끝나고 면적 얼마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실시계획 만들어야 된다니까. 실시계획을 만들고, 자, 이 실시계획 누가 만든다고요? 사업 시행자. 또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 인가 누구한테 받을까요? 실시계획 인가. 누구한테?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라니까요. 지정권자한테 가서. 그럼 실시계획 짤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개발구역이 지정됐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됐으니까 3년 내에 지구단위계획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짜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국토법 내용이니까 여기는 도시개발법 법이 다르니까 뭐라고 하냐. 그 대신에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담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몇 년 내 안 하면 3년 내 안 하면 3년 된 날 다음 날 개발구역 풀려버린다. 저거를 외울 이유가 없는 거야. 지구단위는 우리가 다 외우고 있으니까. 지구단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3년 되는 날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3년 된 날 다음 날 다 없어진다고 1700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될까? 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될까? 그럼 이 개발계획은 언제 짜냐? 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에 짜는 게 개발계획이에요. 이 개발계획은 누가 짠다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쫙.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구역의 지정권자가 미리 구역 지정할 때 미리 짜는 게 개발계획이다. 그럼 뒤 얘기를 하고 묻는데도 자, 개발계획 누가 짠다고? 지정권자가 짜지 누가 짜요? 개발계획에 맞게 구역 지정해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마곡지구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SH에서 한 거잖아요. 늘상 마곡지구 내가 예를 들잖아요. 판교하고. 그러면 개발계획을 짠다는 것은 마곡지구 저 320만 제곱미터에 저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곡지구는 서울시의 전체요, 일부요. 서울시 강서구잖아요. 마곡동이잖아. 그러면 개발계획이나 정비계획 이런 것들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장기 기본계획이 짜졌을 것이고 저 장기 기본계획에 맞춰서 개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재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게 짜야 된다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짜야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지.
모의고사를 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낸다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장기계획 아니에요. 뭐. 도시군 관리계획의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하고 구역 지정하고 시설 만들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이 6가지인데 항상 머릿속에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시흥시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서울시하고 인천시, 부천시 섞어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 게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 전체나 여러 개 도시에 대한 장기계획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장기 도시군 기본계획 짜졌고 이걸 추진하려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정비 사업을 하고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용도 변경하고 지구 지정하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게 짜야 된다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맞게 짜야 되는 거고 이 실시계획을 짤 때 여기에 맞게 짜는 게 아니라 저 실시계획은 누구한테 인가받으라고? 지정권자가 짜놓은 게 무슨 계획? 개발계획. 여기에 맞게 작성하는 게 실시계획이에요. 저 기초적인 시스템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 풀 때 답답한 거야. 찍는 거예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맞나 안 맞나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이 실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하도록 부합하게 짜야 된다 그러잖아요. 문장이 완벽하다니까. 문장 완벽해요. 의심을 안 해. 다 맞다고 해요. 그럼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장기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군 기본.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배웠잖아요. 뭐 1, 2, 3 해가지고 막 인구 얼마 이하는 안 짜도 된다. 거의 10만 이하 있잖아.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접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안 짜도 되는 둥 뭐 3특 1광은 승인 안 받고 해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 다 배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장기 서울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실천하려고 개발 사업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지정권자가 작성하는 서울시에서 만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지정하니까 개발계획 이놈은 어디에 맞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혹시 광역도시계획 있으면 여기에 맞게 짜야 된다. 오늘 이후로 안 틀리면 됩니다. 오늘 이후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여러 문제 다 해결돼요. 이 개발계획 짤 때 면적이 300 기억날 겁니다. 330만 이상의 대규모로 할 때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걸 막고 자족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 짜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 안 돼요? 이걸 또 고민 안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팍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좋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안 돼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다른 사람 바뀌어 있다고. 쏙쏙 집어넣으면 또 다른 사람 바뀌어 있고 또 집어넣으면 또. 이제 개발계획은 어떤 건지 시스템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 물어보면 정답은 지구단위 계획이야. 아니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4가지. 개발계획에 담을 이 많은 내용 중에 4가지 내용 그놈들은 처음부터 담을 수가 없다.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집어넣어야 된다. 왜? 개발구역 밖에 시설을 설치할 때 개발구역 안에서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드는 비용이야 미리 예측 가능하지만 개발구역 밖에 시설을 연결할 때 그 비용은 어떻게 미리 예측을 하냐고. 그 다음에 어떤 땅이 수용 대상인지 어떻게 알아?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매입 들어가야 이 땅 소유자가 안 판에 결정이 나오니까 야, 너 안 판다고? 너 수용할 거야? 그 수용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부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 짤 때 아무리 예정지의 등기부를 확인해봐도 임차권자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임차권은 등기부에 안 드러나잖아요. 개발구역 지정하고 들어가 보니까 세입자가 나오기 시작해. 아이고야, 얘 세입자 임대주택 지어서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내용, 그 다음 순환개발할 때 그 4가지는 처음부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개발계획에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사항 4가지를 딱 이해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개발계획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 안 들어간다 알고 이 개발계획 누가 짠다고? 구역 지정권자 짠다고. 구역 지정하기 전에 짜는 게 원칙이나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어 없어요? 그렇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왜? 자, 이 얘네들이
개발구역 지정에서 잠깐 외국 갔다 왔더니 신도시가 들어서 있어. 마곡 신도시가.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야, 내가 가진 땅이 농림지역이다. 막. 저 생산관리지역 농사만 짓는 거야. 자연녹지막. 돈도 안 되는 땅인데 저 중에 신도시 들어선다고 개발계획 짜졌다는 거야. 소문 다 나서. 투기해야 안 해요. 이건 땅 짓고 햄치기지, 이것은. 도에 대출 받아서라도 땅 사야지.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그 내부 정보 이용해서 다 사재끼고, 다 저거들은 수당 다 받아가고, 적자가 나든 말든 돈 엄청 저거들끼리 다 해먹잖아요. 내부 정보 다 이용해 땅 투기하고. 강 큰 놈은 직접 자기 마누라 이름으로 다 사두만. 설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 있는 놈들은 자기 한 달에 건너 사두만 보니까 가족들 이름으로. 왜? 다른 사람 이름은 사긴 사고 싶은데 그래서 하면 또 명의시대 팔아넘기면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양심 있는 놈은 처남 이름으로 처제 이름으로 사고 양심이 털난 놈은 지 이름을 직접 사두만. 정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지만 구역 지정을 먼저 하자. 꼼짝 못하게. 바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다 합쳐도 30% 이하인 거. 70% 이상 녹지적인 거. 문제가 실질적으로 풀려야 된다니까. 그런데 자 봐봐봐요. 계획 짜서 구역 지정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 지정했지. 지정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3년 된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된 날 다음 날 다 풀려버리잖아요. 지구단위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 몇 년 내에 짜야 돼요? 2년 내에 이거 수립 고시하면 다음날 풀리는데 330만 이상이면 5년. 개발계획 짰더라도 또 몇 년 내에 실시계 인가 신청하라? 3년. 그러면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고 개발계획 수립 안 해서 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 도시지역으로 지구단위 의지한 것은 냅둬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도시지역으로 냅두면 안 되지. 개발구역 풀려버렸는데 옛날로 환원돼버리지. 지구단위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공사가 적법하게 완료돼서 개발구역에서 풀릴 수 있죠. 다 끝났는데 못 올라 있어. 그렇게 풀리면 옛날로 돌아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동네가 객관식에서 반드시 나와요. 이 앞동네, 이 동네가 지문이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